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제작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로셔틀은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3년간 연구 끝에 만든 국내 첫 자율주행차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말까지 5.5km 구간을 시범 운행하고 시범 운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연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민선 7기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 명찰 폐용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달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름표를 달고 일한다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공무원 명찰 폐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제 시행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이달부터 군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합니다. 민원인을 마주할 일이 드문 부서나 거부감을 갖는 직원들의 불만도 일부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전환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 소리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자체에서. 물론 저희도 몇 번 나왔었고 나를 더 공무원이니까 당당하게 내 보이고 내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민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7기에 추진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5대 분야 130개로 확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은 사업성 평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공약 사업에 약 18조 3,9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공약 사업 연차별 세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은 젊은 구직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업 현장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입니다. 연령 제한 안 써도 차라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58세인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 돼. 시원하게 얘기하다가 나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끝이니까 미리 나이 제한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고 상담을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중장년 일자리 확충안을 발표하고 고용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중장년층 내에서도 젊은 구직자를 선호하고 있어 55세 이상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강원도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국제신관광협의회 지탭을 구성했습니다. 지탭은 지난 3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탭 발대식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 시대를 맞아 신관광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지탭은 강원도와 함께 관광업계의 윈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이 남긴 문화관광 유산과 평화 이슈를 강원 관광 발전 도약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평가할 도민평가단을 운영합니다. 지난 4일 전라북도청에서 도민평가단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도민평가단은 크게 5개 분야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101개 공약사업 중 20건을 토의 안건으로 선정했습니다. 평가단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송하진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호수 둘레길을 정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맞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호수 둘레길 정비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산면에 위치한 군산호수는 주말 캠핑족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등산객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비가 오면 등산로와 수변로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것은 이게 질척거리는데 가다 보면 막 이 물이 막 비 오는 조금 비 오면 막 이 질퍽질퍽거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 군산시 측은 총 연장 40km에 달하는 둘레길 전체를 한 번에 보수하기는 어렵다며 상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상황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보안관은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행위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8 제4회 한국축산기자재전 세종클린축산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축산업의 주요 현안인 악취와 질병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함께 노력해 청정한 축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전기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미래 자동차 분야는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전기 수소차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부 내륙의 신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오는 14일까지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사회단체 교육사업 참여 증대에 따른 이번 공모사업은 예능활동 지원 등 20개 분야에서 10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지원 대상이며 10월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지원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3일과 4일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동료 상담사 교육은 소방활동 중 겪는 참혹한 현장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동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료 상담의 이해와 심리검사 활용, 상담 과정 및 효과적인 질문법, 동료 상담 조별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와 산업부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파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합니다. 현재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파워 반도체 산업을 국산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부산시와 산업부는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과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10일부터 18일까지 말해 2터널 통행을 일시 통제합니다. 이는 말해 2터널 내 낙석 위험석을 제거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통행 금지는 10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